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43페이지 부동산 관련 조세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부동산 관련 조세는 우리가 첫 시간에 전체적인 총론을 좀 전체 틀을 잡아 나가면서 부동산 관련 조세 핵심을 한번 잡았죠. 이제 그 관련 세금의 나머지를 좀 총 정리하는 단원인데, 부동산 관련, 부동산 활동 과정에 따라 구분해서 취득 관련, 자, 조세가 있고, 보유 관련 조세, 양도 관련 조세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그럴 때, 이 취득과 양도 관련 조세를 흐름에 따라서 부과하는 세금, 유통세라고 하고, 보유 관련 세금을 당연히 보유세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관련 세금은 크게 유통세와 보유세, 유통세는 취득 관련 조세와 양도, 처분 관련 조세로 구분해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 관련 세금에 있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이 다섯 세금으로 구분해왔죠. 정리하면 취득세는 취득 관련소에 해당되죠. 해당되는 걸로. 근데 보유, 양도 관련소는 해당되지 않죠. 등록면허세, 취득 관련 조세, 보유, 양도에 해당하지 않죠. 재산세라는 세금은 보유 관련 조세, 양도에 관련이 없죠. 종합부동산세, 보유 관련 조세, 양도에 관련이 없죠. 양도소득세는 취득 보유와 관련이 없고 양도 관련소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 관련 조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관련 조세, 양도세는 양도 관련소에 해당이 되어지죠. 이제는 이 다섯 세금 위에 관련 세금 구분할 때 먼저 양도소득세하고 구분해서 정리할 세금이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도 관련 세금으로서 취득 관련소, 보유, 양도 관련소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겠죠.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세금에는 종합소득세에 뭘 쓰면 종합소득은 이자 등의 여섯 소득을 합하는 종합소득인데, 종합소득에 사업소득이 우리 관련된 조세 출제 범위인데, 이 사업소득에 있어서 보유와 양도에 관련이 있죠. 이유는 사업소득은 부동산에 대한 임대, 대여로 발생한 소득, 그다음에 이 부동산의 매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범위가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보유, 양도소득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편 이제 찐득이인 우리가 부가세인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에 대해서는 특히 지방교세, 농어촌에는 먼저는 찐득이 부가세죠. 그래서 이 부가세는 본 세금에 달라붙는 세금이니까 본 세금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 관련 조세가 되고 양도는 관련이 없는 조세입니다. 그런데 농어촌 특세는 취득, 보유, 양도 모든 활동에 관련된 조세가 농어촌 특별세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찐득이를 할지라도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 등 관련 세금,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모든 활동에 관련된 조세가 됩니다.
자, 이제 하나 더 주의할 거, 독립세에 해당이 되는, 자, 이런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자, 지방소득세도 독립세 세목으로서 지방세에 해당이 되죠. 2015년도부터 독립세죠. 찐득이 아니라. 하지만은 관련 세금 구분에 있어서는 자, 지방소득세는 보유, 양도소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로서 하나만 더 붙여보죠. 인지세. 계약서 작성 등에 따른 부과되는 인지세가 있는데 인지세는 자, 취득, 양도소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보유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 계약에 따른 인지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과 양도소에 해당이 되어지죠. 그래서 관련 세금 구분에 있어서 이 5세금 기본에다가 또 5개를 덧붙여 드렸죠. 이런 세금의 구분을 좀 확실히 해야 관련 세금의 구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44페이지에 자, 한번 확인 문제 1번 봐봅시다. 봐보시면 자,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납부해야 되는 조세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었죠. 자, 이 문제는 부동산 활동 과정에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관련된 조세가 아닌 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취득 단계 5가 자, 해당되지 않는 걸 한번 보자. 농어촌 특별세 1번.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부 양도 모든 활동에 취득할 때 관련이 되어 있죠. 다음에 지방소득세. 자, 지방소득세는 취득에 관련된 조세가 아니죠. 답이 나왔죠. 다음에 지방교육세. 자, 취득 보유지만 취득에 관련이 있죠. 4번 부가가치세, 일명 배트맨이 있는데 부가가치세, 배트맨도 관련 세금 구분이지만 취득법인 아니죠. 그냥 부가세 역시 취득, 보유, 양도 모든 활동에서 취득에 역시 관련된 조세가 되죠. 자, 다음에 취득세는 당연히 취득 관련 조세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요구하는 답은 지방소득세가 되겠다. 자, 그래서 관련 세금 구분에 한번 틀 잡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관련 세금의 부가세, 찐득이가 지방세, 농어촌 특별세가 관련 세금에 구분이 되는데 그래서 부동산 관련 조세에 부가세, 자, 찐득이를 한번 구분해 보자. 그럴 때 자, 이 부가세 찐득이라는 세금에 구분인데 이 부가세 구분을 해 나감에 있어서 이 부가세 찐득이에 대한 세금의 세액은 자, 세금의 의미니까 세액은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산출이 되죠. 자, 그랬을 때, 자, 이 세액을 때 찐득이는 과세 표준은 저는 본세금의 세액을 과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세액의 과표로 하니까 이 본세액에 있어서 납부세액도 있고 감면세액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 부가세에 대한 과세 표준은 자, 본세금에 달라붙는 세금이니까 본세금의 세액을 과표로 하는데 그랬을 때 자, 우리가 부가세 구분함에 있어서 관련 세금에 있어서 자, 취득세에 대한 자, 찐득이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소득세에
다섯 세금에 대한 찐득이 구분이 중요한데, 그럴 때 본 세 개 집니까? 세 개 달라붙는 의미가 찐득이니까 이 본 세 개에 있어서 납부세, 세금을 내야 되는 금액이죠. 납부 세 개도 찐득이가 붙지만, 자, 감면 세 개, 조세 특례 제한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 자, 감면 세 개도 찐득이가 붙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 구체적으로 취득세 감면세, 등록 면허세 감면세, 양도세 감면세액을 과표로 해서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가 이 감면세액의 20%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자, 찐득이라고 하는 것은 납부 3개는 붙는 건 당연한데 감면 3개도 찐득이가 붙습니다. 그럴 때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감면 규정이 있지만 재산세 감면세, 종합부동산세 감면세에는 찐득이가 붙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납부 3개, 취득세, 납부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수세, 납부 3개 이제 찐득이 좀 구분해 보는데 취득세, 납부 3개에 대한 찐득이를 구분할 때는 반드시 구분해서 이 납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를 적용한 세액이 있고, 자, 지수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 적용한 세액으로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납부세액에 대한 찐득이는 2%를 적용한 세액을 과표로 해서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농어촌 특별세가 2% 세액에는 10%가 붙습니다. 그런데 자, 표준세의 2%를 뺀 세를 적용한 세액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교육세가 20% 붙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찐득이는 꼭 구분해서 2%를 적용한 세액에는 농어촌 특별세 10%가, 표준세를 2%를 뺀 세를 적용한 세액에는 지방교육세가 20% 붙습니다. 이 관련한 계산은 제가 취득세 마무리할 때 한번 구분해서 계산해 드릴 테니까 한번 참는 의미가 필요해요. 그랬을 때 구분 좀 필요하는 게 2% 적용한 세액하고 표준세 2%를 빼서 적용한 세액의 구분인데 뭐 하나 주의하냐면 표준세 2%를 빼야 되는데, 자, 취득세, 집을, 자,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은 자, 작년 2015년도부터 개정에 의해서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에 따라 자, 6억 이하 집을 살 때는 표준세율이 1%고 6억 초과 9억 이하 집에 대해서는 2%고 9억 초과 집에 대해서는 3%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을 취득할 때 표준세율이 1%짜리, 2%짜리, 3%짜리가 있는데, 자, 요 1%에서 2%를 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대해서는 요 해당 세율의 50%를 적용한 세율주간 세액, 이 세 개 지방교육세가 20% 붙는 겁니다. 그래서 자, 6억 이하 집을 취득할 때는 1%에 50%니까 0.5%죠. 그다음에 2%는 1%, 3%는 1.5가 되겠다. 그래서 자, 0.5, 1%, 1.5% 조한 세액에 지방교육세가 붙지 표준세 2%를 빼서 적용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택이 나왔을 때 우리가 부가세에 대한 세액 계산할 때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취득세 마무리하면서 제가 상가를 살 경우냐 집을 살 경우냐 이에 따라 구분해서 자, 본 세금하고 그의 취득세 찐득이까지 계산 과정을 통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관련 규정의 구분을 좀 명확히 좀 이번 시간에 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에 대한 찐득이를 한번 구분해 봤죠. 그런데 이제는 등록면허세는 단순합니다. 납부세액에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지방교육세가 20% 붙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납부세액에도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교육세가 20% 붙는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재산세 우리가 집이나 땅에 대한 자 7월달 9월달에 재산세 고지서에 보면은 재산세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세가 얼마 쓰게 그것은 찐득이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 납부세액에 20% 지방교육세가 달라붙는 겁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20% 붙는데 주의하겠죠. 재산세에 대한 찐득이는 지방교육세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찐득이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기 때문에 꼭 구분해 나갈 때 단순히 할 줄 모르는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지방세 찐득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국세 찐득이, 뭐 취득세 지방세니까 지방교육세 붙는 게 아니죠. 재산종부세를 구분할 때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기 때문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찐득이를 구분할 때 패턴이에요.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지방세, 지방교육세가, 종합부동산세 국세니까 농어촌 특별세 국세가 찐득이로 붙는 거다. 자, 마지막 주의할 것.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는 찐득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납부세액의 찐득이는 2015년도부터 납부세액의 찐득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보시면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찐득이로 붙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세금 구분할 때 지방교육세 찐득이, 지방세는 취득과 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 의미가 뭐냐면은 자, 지방교육세가 여기도 있죠. 자,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자, 근데 양도적으로서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와 등록은 취득 관련 본세금에 달라붙죠. 재산세, 보유 관련 세금에 달라붙죠. 근데 양도는 세금엔 달라붙지 않죠. 그래서 취득과 보유 양도는 세금이 되고, 근데 농어촌 특별세는 자, 취득 관련 세금이 돼 있고 보유 관련 세금은 달라붙고 양도소득 관련 양세금에 감면세계 농특세가 붙기 때문에 농어촌세는 취득, 보유, 양도 모든 활동에 관련된 조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조세 구분도 필수적으로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정리하면서 제일 복잡성을 느끼는 게 부동산 관련 조세, 부가세 구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다시 말해서 부가세란 찐득이라고 그랬죠. 본세금에 달라붙는 세금이 찐득이니까 본세금을 구분하면서 그 찐득이도 구분 좀 하시면서 정리해서 역시 좀 출제가 좀 예상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한번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확인 문제 2번 봐보세요. 자 페이지 46페이지에 자 2번 봐보시면 부동산 보유 시 부과할 수 있는 조세와 그에 대한 찐득이가 올바르게 연결된 걸 한번 찾아보라 그랬죠. 그럼 자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은 이 5세금 중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보유할 때 관련된 조세죠. 그에 대한 찐득이는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 재산세,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붙죠. 그래서 자, 답이 나왔네요. 네, 종합소득세도 자, 부동산 보유관세, 지금 보세요. 종합소득세도 소득세로서 보유 관련 조세가 됩니다. 자, 하지만은 자, 이런 양도세라든가 종합세, 종소세에는 찐득이, 납부세에는 찐득이가 붙지 않습니다. 감면세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죠. 그래서 1번 재산세만 올바르게 찐득이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문제지만 숙지 좀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 부가세에 해당되는 자, 이들은 지방세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하고 자,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를 한번 자, 좀 더 정리 한번 해보죠. 그래서 자,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자,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로서 목적세입니다. 목적세로서 찐득이 부가세에 해당이 됩니다. 부가세.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로서 목적세로서 찐득이 해당이 되는데, 이런 지방교육세에 납세 의무자는 자, 보세요. 취득세라든가 등록 면허세, 재산세 의무자 등이 지방교육세 의무가 있죠. 본세금이 취득세도 달라붙고 등록 달라붙고 재산세도 달라붙으니까, 그래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 자, 또는 재산세 의무자가 자, 지방교육세 의무가 있는데 주의할 부분에 자, 이 재산세, 재산세도 지방교육세 20%가 붙은데, 이 지방교육세에 있어서 자, 재산세에 의무자가 지금 붙는데, 그때 자 20% 찐득이가 붙는다고 그랬죠? 붙는데 주의할 것은 이 재산세 20%를 적용할 때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있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분은 제외가 된다는 것. 제외. 그러면 재산세 도시지역분에는 자, 재산세에 대한 찐득이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공부할 때 반복이 되겠지만 재산세 부과할 때 재산세 도시지역분도 자, 재산세에게 합산해서 부과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방교육세라는 찐득이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에는 찐득이가 붙지 않습니다. 하나 주의하고, 그런데 지방교육세는 보다시피 취득세도 달라붙고 재산세도 달라붙죠. 그래서 지방교육세 징수, 지방교육 징수는 신고, 납부 방법과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고 납부하고 보통 징수는 본 세목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취득세에 대한 지방교육세, 등록 면허세에 대한 지방세는 신고 납부하는 것이고, 재산세에 대한 지방세는 보통 징수, 본 세금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취득세, 등록 면허세는 지방세는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뭐 신고는 다지 아니할 때 우리가 가산세라는 규정은 신고 납부한 자 세금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보통 징수한 세금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죠. 그랬을 때 자, 신고 납부한 자 가산세니까 당연히 신고 불성실 가산세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지방교육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가산세인 적용된 세목인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 혹시 범위에서는 세 가지가 포인트인데 첫째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에서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 지방교육세 징수방법은 표현이 그렇지만은 양다리 걸치고 있다. 본세에 따라서 신고 납부한 방법 또는 보통 징수한 방법에 의한다는 것. 세 번째는 신고 납부한 지방교육세라 할지라도 불성실의 가산세가 적용이 되지만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2014년도 개정 내용이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15년, 14년 개정을 위주로 말씀드리지만은 2014년도 역시 개정이 돼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지방교육세는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이제는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입니다. 국세로서 목적세에 찐득이 부가세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로서 목세로 찐득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 의무자라든가 종합부동산세 의무자 등이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 농어촌 특별세에서는 하나 정리할 게 뭐냐면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니까 농어촌 특별세법이 있는데 이 농어촌 특별세법에 따른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특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규정이 있는데 그 비과세 규정에 이전에 우리가 취득세 이제 감면 규정 등이 많이 있는데 이 비과세 규정에서 다 정리해 줬지만은 특히 하나만 꼭 기억해라. 농어촌 특별세는 비과세는 서민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된다서 서민주택 즉 공매규모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에 대한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에 대해서는 농어촌 특별세를 찐득이로 붙지 않습니다. 비과세 규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용면적 80% 전용면적 해서 85mm가 평으로 빠지면 우리가 2평 3평짜리거든요. 그럴 때 전용면적 의미가 되니까 아파트 32평형을 취득했을 때 그 취득세 본세금의 찐득이가 지방교육세가 붙고 농특세가 붙어야 되는데 농어촌 특별세는 농특세에서 비과세적이기 때문에 서민주택 80%이면 국민주택 이하가 되기 때문에 농특세가 비과세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에 있어서는 이런 제가 정리했던 이 부분에 좀 핵심을 해서 정리 좀 해주시면 관련성에 따라서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어질 겁니다. 이래서 조세 총론에 해당 내용을 한번 다 확인 한번 해봤고 이제 지방세 우리가 본격적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61페이지에 지방세 개설이 나옵니다. 이 지방세 개설에 지방세 특징을 위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그래서 지방세 개설. 지방세
법체계가 있습니다. 지방세 법체계. 그래서 지방세는 자, 지방세 기본법, 자, 지방세법, 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특례제한법. 자, 법으로 지방세 법체계인데 말로 지방세 기본법은 지방세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지방세 기본법의 핵심은 지방세 기본법에 사용되는 용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세 용어를 정리하면서도 지방세 기본법 용어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좀 중요한 걸 한번 교준식으로 봐보시면 자 62페이지에 4번에 지방세 관계법이 나오죠. 용어에 지방세 릴레이션 관계법, 뭐 지방세 기본법상의 지방세 관계법이란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조세 특례제한법, 제주 특별자치도법이 있거든요. 이에 따른 조선 특별법을 우리가 지방세 관계법이라고 하겠다. 다음에 5번 과세 표준 용어도 항상 핵심으로 했죠.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 또는 수량 등을 뭐라고 한다? 과세 표준. 다음에 자 지금 몇 쭉 내려보면은 자 몇 번 보시냐면 자 16번에 자 신고 납부가 나오죠. 자 납세 의무자가 과표세액을 신고고 납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19번에 보통 징수가 있죠. 세무공무원이 고세를 해당 의무자에게 세액 발급하여 징수하는 법을 보통 징수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23번에 가산세가 나오죠. 자, 지방세 기본법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에 다하지 아니할 때 산출세액에 더한 금액을 가산세라고 하죠. 24번에 자 가산금이 나오죠.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 더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가산금이라고 그랬죠. 자 다음에 자 넘겨서 자 보시면 34번 특수관계인 하면은 본인과 우리가 혈족, 인척 등으로 법률을 정한 자를 친족관계인을 특수관계인이라고 그랬죠. 왜? 지방세 우리가 공부할 때 특수관계인이 나오니까 이 외에도 뭐 중요한 거 많지만 제가 좀 용어적으로 기본했던 것을 핵심 한번 잡아드렸죠. 다음에 지방세법은 지방세 특히 과세요건인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등과 부가징수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게 지방세법이 되죠. 다음에 지방세 특례는 지방세에 대한 특례라든가 감면, 규정 등을 정하는 법을 지방세 특례제한법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법체계만을 구분하면 되겠다. 그런데 이런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자, 이 지방세가 갖는 특징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특징. 자, 첫 번째 지방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자치 단체에 따른 세목이 구분이 되겠다. 그래서 지자체에 따른 세목의 구분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 구분에 지방세는 자, 특별시세, 광역시세, 자, 그다음에 도세,
자, 구세, 시군세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구하면은 자치구를 의미하죠. 자치구의 구입니다. 일반구가 아니죠. 그래서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자치구세, 시군세로 구분이 되는데 교재는 보통세, 목적세로 구분되어 있지만 이 지난 세목 중에 보통세 중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이 있는데 세금은 확실하고 그랬죠. 그래서 취득세라는 보통세는 특별시 광역세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도세도 해당이 됩니다. 도세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자, 특별시, 자, 광역세 등록면허세는 해당되지 않죠. 재산세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등록면허세는 도세에 해당이 된다. 도세에 해당된다. 근데 재산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구세에 취득세는 구세가 아닙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구세에 해당이 됩니다. 재산세 역시 구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는 자, 시군세가 아닙니다. 등록세 역시 시군세가 아닙니다. 재산세는 시군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 도세에 해당이 되고 등록세는 도세로 자치구세에 해당이 되고 재산세는 자, 구세로서 시군세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보통세 세목에 있어서 취득세는 특광도세, 자, 등록면허세는 도세로서 구세, 일명 도구, 재산세는 시군구세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면서 지방세는 항상 지자체에 대한 세목 구분을 필수적으로 해 두셔야 됩니다. 교재 66페이지에 봐보시면 특별시세에 자, 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가 있습니다. 이 재산세는 저는 자, 구세로서 시군세인데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 우리 특별시 자치구가 많죠. 그래서 특별시 구의 경우는 특별시세하고 자치구세하고 공동과세가 이루어진다는 거 틀어주고, 다음에 7번에 자, 우리 지방세도 마찬가지 국세지만은 신용카드에서 납부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현금 돈으로 내지만은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에서도 납부할 수가 있다는 거.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방세 세율이 있습니다. 지방세 세율의 정리 좀 해주시면 돼요. 근데 지방세 세율은 자, 크게 네 세율로서 일정세율, 표준세율, 제한세율, 자, 임의세율로 구분되는 게 자, 지방세 세율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정리하는 표준세율이 가장 키가 됩니다. 그럴 때 일정세율은 지방세율이 정해진 세율로서 정해진 세율을 따르는 세율을 일정세율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표준세율이다. 표준세율은 지방세법에 정해진 세율인데 지자체 재정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정하여진 세율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표준세율로서 왜 관심을 두냐? 취득세라는 우리 핵심, 등록면허세라는 핵심, 재산세라는 자, 세금의 핵심은 표준세율을 따르기 때문에 핵심을 둡니다. 그래서 표준세를 따르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공통적으로 지자체 조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를 적는 게 특징이 되기 때문에
이 50% 가감할 수 있는데 이 50% 가감도 표준세율의 50% 가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의 핵심을 두는 겁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표준세율을 따릅니다. 다음에 제한세율이 있는데 자,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걸 제한세율인데 정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제한세율로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도시 지역분에 대해서는 제한세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도시 지역분은 제한세를 따르고 있다. 이거 하나만 정리하시고 네 번째 임의세율은 자, 우리 지방세 세율로서 구분이 되지만 말로 지자체장이 임의로 정하신 세율인데 임의세율이 적용된 세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세율의 구분만 틀을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표준세율과 제한세율, 특히 표준세율에 초점을 넣고 정리를 하시면 이 지방세 특징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지방세 중에 지방세 징수 방법. 징수 방법이 있더라. 자, 교재에는 68페이지가 되겠죠. 지방세 징수 방법. 그래서 이 지방세 징수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신고 납부, 보통 징수, 특별 징수가 있습니다. 징수. 그래서 자, 신고 납부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에 의한 지방세고 보통 징수는 세무 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는 방법으로서 재산세가 핵심이죠. 특별 징수는 징수 편의가 있느냐는 징수하는 방법을 특별수로 국세는 원천 징수를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100% 해야 될 게 취득세 등록물세는 신고 납부한 지방세고 재산세라는 세금은 보통 징수한 지방세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서 이런 지방세 우리가 특징의 세 가지 자 지자체 세목 구분 자 이 지방세에 따른 우리가 자 세율 지방세 징수 방법을 좀 잡아야겠죠. 국세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방세에 있어서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만 지방세 불복 절차. 자, 지방세 부당한 처벌을 받으면 이 지방세 구제를 해야겠죠. 뭐 주지방세를 구제하는 데 있어서 자,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에 의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 이걸 지방세에 대한 불복 절차로서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해서 구구단 외자 2, 4, 8 이런 틀을 좀 잡아주신데 하나만 기억. 특히 지방세, 지금 지방세 불복 절차입니다. 지방세 불복 절차는 이의 신청, 심사, 심판에 소송을 걸 수가 있는데 지방세는 자, 이의 신청에 의해서 심사 심판을 거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서 이 말은 직행을 탈 수도 있고 완행을 탈 수도 있는 게 지방세 불복 절차의 틀이 된다는 것서 뭐 출제 한 번 됐기 때문에 자주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방세 불복 절차의 틀을 좀 잡는 게 유용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에 대한 틀을 좀 잡으시면 되겠다. 자, 이제는 13페이지에 지방세에 대한 부과 등의 원칙이 있죠. 이것은 뭐 시험에 나온다는 게 아니라
전체 지방세를 공부하면서 틀이 실질과세 원칙, 신해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해석의 기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기업에게 존중, 이런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원칙은 시간 많지 않을 테니까 이런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이 있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실질과세 이 하나만 좀 염두에 두셔도 생각해서 지방세 우리가 갖는 몇 가지 특징을 위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드려 봤죠. 하지만은 언급했지만은 지방세는 지자체는 세목구분, 지방세에 대한 세율, 지방세 징수 방법 여기에 틀 잡아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 우리가 개설 한번 정리했고 이제 다음 시간 본격적으로 취득세를 핵심 세금 가지고 뵙도록 하려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